안녕하세요. 많턱에 좀 많은 언니 진아 언니예요. 요즘 날씨 너무 추워졌죠.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주위에 감기에 걸린 아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두 아이들도 지금 감기를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은 특히나 되게 열이 잘 오르는 체질이라서 이렇게 겨울에 감기가 유행을 할 때나 특히 독감이 유행할 때는 밖에 안 나가요. 왜냐면 작년에 저희 둘째가 아직 돌이 되지도 않았는데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한 41도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웠고 아기가 너무 고생했고, 그래서 제가 독감이 유행할 때나 이제 감기가 너무 유행할 때는 집에서 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아기들이 열이 날 때가 너무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열이 잘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열이 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열이 나면 몇 도부터 열이 난다고 할까요? 제가 아기 처음에 이제 체온을 쟀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기가 열이 난다고 그랬더니 열이 몇 도인지 봤더니 37.6도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기들의 체온은 사실 성인보다 높아요. 1세 이하는 37.5도, 3세 이하는 37.2도, 그리고 5세 이하는 37도, 7살이 넘으면 36.6도에서 37도가 평균적인 체온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체온보다 높으면 이제 미열, 발열, 또 고열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또 몇 도까지가 미열이고 몇 도부터가 고열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37.4도 이하면은 정상 체온이고 37.5도부터 이제 9도까지는 미열, 38도 이상이면 발열이나 고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열제는 몇 도부터 먹일까요? 아이가 열이 나는데 몇 도쯤 되면 해열제를 먹여도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39도 미만의 열에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해열제를 먹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38도가 넘어도 컨디션이 되게 괜찮아요. 잘 놀아서 제가 모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38도 후반대까지 이제 열이 오르면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누워있고 좀 처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둘째는 38도가 넘으면 우선 안 움직여요. 그냥 누워있고 계속 징징대고 보채요. 애가 이제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상태나 이제 기저 질환이나 이제 통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 첫째는 38도가 넘어서 이제 38.5도 정도 되면은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요. 둘째는 38도가 넘으면 해열제를 먹여요. 그런데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약한 체질이라서 38도가 넘으면 열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37.6도에서 9도 사이에 해열제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기마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시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열이 날 때 아기의 전신 상태를 잘 보고 미열인데 아기가 평상시처럼 뭐 잘 지낸다 하면 해열제를 먹이기 전에 뭐 옷을 좀 시원하게 입혀주고 또 목 뒤나 이제 겨드랑이 를 시원하게 해주는 조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38도 이상인데 아이가 뭐 축 처지면서 되게 보채거나 통증을 호소를 한다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보통 해열제를 먹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돌 이전에 아기가 열이 날 때는 원령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져요. 아기가 생후 3개월 미만일 경우 예방접종 당일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고열이 난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생후 3개월에서 6개월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밤에 해열제를
먹이고 열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의 아이가 열이 나는 것은 일반적인 목감기나 돌발진 등 바이러스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심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돌 이전의 아이라면 우선 열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특히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고열이 난다면 병원에 꼭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애가 이제 열이 나요. 그래서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애가 이제 열이 막 오르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해열제를 먹였는데 해열제의 그 약 기운이 돌 때까지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미 오르고 있는 열이었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인다고 바로 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분에서 40분 사이에는 열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 이 경우는 뭐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열이 이제 39도, 40도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이제 40도까지 너무 올라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30분, 40분이 지났는데도 열이 39점 후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 선생님한테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진다고 이게 해열제를 먹으면 미열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해열제를 먹이고 조금이라도 열이 떨어지면 해열 효과를 본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열제를 먹고도 고열이 계속 지속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이의 열을 떨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중 제가 이제 효과를 봤던 다양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온수 마사지입니다. 가제손수건을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물이 뚝뚝 좀 떨어질 정도로 적셔서 아이 손이랑 이제 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팔이랑 다리 그리고 겨드랑이, 이제 사타구니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이제 부드럽게 닦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첫째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제가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아기 욕조에 배꼽 정도까지 이제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그냥 아이가 물놀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살짝 이제 등이나 이제 팔 이렇게 계속 부어주면서 그렇게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요. 이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미온수라는 게 약간 시원한 물이 아니에요. 미온수라는 건 한 30도에서 33도 이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제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가 딱 적당하고 이 미온수 마사지는 피부 표면을 통해서 열을 증발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몸을 뭐 감싸준다거나 이렇게 덮어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데 손이랑 발이 굉장히 차가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오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미온수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가볍게 입히고 양말을 신겨주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옷을 가볍게 입혀주세요. 너무 꽉 끼거나 두꺼운 옷을 입히지 말고 얇고 아기가 이제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혀주세요. 저는 둘째는 기저귀만 채우거나 좀 이제 추울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위에 얇은 티에 이제 기저귀만 입혔는데요. 단 이제 열이 있는 아이가 너무 추워하면서 몸을 떨 때 그럴 때는 오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얇은 뭐 담요를 덮어주거나 이제 천 기저귀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감싸주거나 이렇게 해서 오한이 사라지면 그때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집안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이제 아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이제 집안 온도를 막 따뜻하게 하고 또 아기가 땀을 흘려야 열이 잘 떨어진다고 해서 집안 온도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사실 열이 나면 아기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럴 때 오히려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를 하고 그 대신 습도를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를 낮춘다고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은 아기가 그 찬바람을 직접 쐬게 되면은 오히려 감기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뭐 다른 방에 창문을 우선 열어둔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저희 애들은 원래 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근데 열이 나면 또 애들이 물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이 나면 아이들이 호흡이 빨라지면서 수분 손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오기 쉽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달라는 거 그냥 다
다 줘요. 평소에 주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물도 안 마신다고 해서 배숙을 좀 달달하게 해서 약간 시원하게 해서 주면은 좀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뭐 그것도 안 먹는 경우에는 뭐 과일로 해서 수분을 보충을 시켜준다던가, 그것도 안 먹을 경우에는 뭐 진짜 음료수도 그냥 그때는 줘요. 우선은 탈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제 아이가 열이 날 때 하는 방법이었어요. 진아 언니는 애 둘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애가 열이 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이가 열이 나면 정말 심장이 철컹 하는데요. 우선 아이가 미열일 때는 옷을 가볍게 입히고 환경을 조절을 해주고, 고열일 때에는 우선 해열제를 투여를 하는 게 맞겠죠. 해열제를 투여를 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미온수 마사지를 하고요. 또 해열제가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에는 해열제를 교차 투여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아 언니가 소개한 방법 외에도 다른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육아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앞으로도 진아 언니의 육아 노하우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구독하기 꾹꾹 잊지 마세요. 마음톡의 쪼마나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